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 되겠네요.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그 자동화 팀에서 서비스 팀장을 맡고 있는 김상기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쪽 업계에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업무를 한 15년 정도 경력이 있고요. 공장 자동화 쪽에서 주로 많이 보안에 대한 얘기를 했고, 뭐 스마트 빌딩이라고 해서 별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스마트 빌딩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와 그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슈나이더가 제공하는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로 해가지고 취약점에 의한 사고 사례 정도로 얘기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면 뭐 많이들 이제 지속적으로 지난 몇십 년 동안 아셨겠지만 20세기 말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이제 하는 바뀐 부분이 있고, 지구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큰 지구에서 이제 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발견을 했고요. 21세기 오면서 최근 한 10년 동안 변화를 보면 IoT, 빅데이터, 그리고 뭐 최근에는 AI, 메타버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느끼셨겠지만, 이전에는 슈나이더뿐만 아니라 그 같은 업계에서 있는 장치 사업 같은 부분이 이제 한계가 왔고,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거듭나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고도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그런 통합 관련해서 효율성을 이제 최적화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꾸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빌딩 사업계든지 여러 가지 도메인에 대한 산업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널리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보면 사실은 취약점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제 보안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보면서 보안에 대한 얘기는 많이 관가시켰죠. 특히나 이 빌딩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자동화 쪽 상황에서는 과거에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슈나이더와 아니면 다른 벤더사들을 보면 각자의 독자적인 발전을 통해서, 독자적인 프로토콜 통신을 통해서, 또는 OS 운영 체제 자체도 또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이제 폐쇄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제 교체하는 부분에서 비용을 많이 쓰게 됐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 시스템이 이제 2000년부터는 윈도우 베이스로 이제 HMI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IoT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 이제 발전이 되고,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은 2025년까지 약 사물 인터넷이 디바이스가 752억 개가 이제 같이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사 통계에 따르면 과연 그 수많은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60에서 73% 정도는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안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은 결국은 스마트 빌딩이든 아니면 인더스트리 쪽에 대한 큰 임팩트가 가질 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크다. 그래서 오늘 취약점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총 4가지로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연결성 커넥티비티인데요.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죠. 빌딩의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이제 기계실이 있었을 거고, 지금도 뭐 파이어, 뭐 알람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는 이제 뭐 그 공조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던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BMS라고 하는 전체적인 상위 쪽에서 통제를 다 할 수 있죠.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되는지를 가만히 앉아서도 다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보안 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주체가 할 수 없는 거죠. 예전에 차라리 독립적으로 됐었다면 한쪽 부분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지금은 하나의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모든 부분이 임팩트를 닿는 부분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에서 어떤 악의적인 뭐 랜섬웨어라든지 해킹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데 대한 임팩트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는. 그리고 허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제어 시스템 쪽에서는 과거 업무를 진행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는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제어 시스템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롱텀으로 잡아요, 개발 단계를. 그래서 뭐 CPU라든지 아니면 모듈 자체를 한번
발견하게 되면 한 20년 동안은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IT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개발이 엄청 빠르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PCB에서는 4년, 5년마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운영체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제어 시스템 쪽은 그런 롱텀 베이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그런 제어 시스템 쪽이나 이런 빌딩에서 쓰는 여러 가지 제어 시스템이 오픈 시스템 바뀌어버리니까 기본의 OS에 대한 플랫폼이 바뀌면 소프트웨어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윈도우에 대한 보안 패치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것도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난리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통합 베이스에서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독립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독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방화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것도 사실은 결여되어 있다,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접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관리가 되는 포인트라도 결국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15년간 여러 가지 군대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방화벽이 있더라도 방화벽 안에 폴리시 정책이라든가 제대로 된 데가 한 대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접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절대로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물리적인 접점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네트워크 연결을 보면 이제 뭐 잠깐 기술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주고받고 하는 통신이 있는데 주는 것만 갈 수 있게끔 하고 들어오는 건 못 가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소프트웨어의 패치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IT, OT 얘기를 많이 하는데, IT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로 정보의 소중함을 가지고 보통 어떤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있지만, OT라는 부분들은 제어 시스템 쪽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셧다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용성을 계속적으로 24시간 365일 계속 운영되어야 되는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보안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절차, 폴리시 운영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IT와 OT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뭐 실질적 HMI에서 운전하는 부분에 대한 윈도우가 이제 뭐 XP, 7, 좀 있으면 이제 10도 단종이 되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보안의 패치가 나오면 되도록이면 실시간 업데이트 해줘서 최소한의 방어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 업계에서는 받아들이지고 않지 않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서 가속적으로 서포트에 들어오는 거죠. 이 제어 시스템 쪽의 공장 쪽하고는 조금 빌딩 스마트 쪽은 조금 틀립니다. 왜냐면 특수 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장 쪽은 매우 들어가는 쪽에 한정돼 있고, 하지만 스마트 빌딩 쪽은 민간인이 자주 드나들고 실제로 무슨 임팩이 있으면 다이렉트로 임팩이 가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까 이제 IoT 얘기가 이제 계속 얘기 나오면서 어떤 접속하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뭐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제 업체들이 이제 원격으로 들어와서,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를 저희가 한 2년 동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좀 리모트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서 직접 들어오지 않고 원격을 통해서 뭐 어떤 서비스를 한다든가 고장 진단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연결하는 부분보다 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쪽 업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로 유선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보안을 지금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 난 필요한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오히려 취약성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 침입입니다. 사이버 보안 해킹을 하면 사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제 천재들이 나와서 해킹을 하죠. 상당히 힘듭니다. 빌딩은 요즘에 이제 여러 개의 빌딩을 하나의 BMS를 엮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어떤 기업망을 통해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어 체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명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은 노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부 침입.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 어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조사를 해가지고 그 업계에 있는 아니면 컨트롤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일부러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1억을 제시하고 2억을 제시해서 다른 거 없으면 USB 하나만 꽂아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BMS 시스템이나 통제 시스템을 다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실제로 빈번하고 있고 가장 해킹을 하기 위한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제 메일 송부를 해서 광고 메일에 클릭 한번 하면 뭐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 슈나이더도 내부적으로 계속 그런 그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메일이 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연결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최근에는 뭐 테스트도 하더라고요. 어떤 영업사원한테 이제 메일을 해서 클릭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가 아니고 저희 IT 팀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내면 진짜 이 사람이 클릭을 할까? 그렇게 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한 취약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럼 그 공격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자동화 장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예를 들면 우리 단일 빌딩에 있는 부분만 본다라 그러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BMS 관리를 해가지고 본사에서 이제 기업의 그 빌딩에 대한 어떤 스테이터스라든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해요. 기업 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격 포인트라는 것들이 있고 또는 이제 부수적인 피해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랜섬웨어를 통해서 여러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메일을 주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 그 보안에 대한 날리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주 혹하게 요새는 너무 잘 써요. 메일도 붙고 완벽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클릭함으로 해서 이제 침투할 수 있는 방법들. 그 CAG웨어라는 부분이 빌딩 그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이 아주 요즘에 최근 핫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빌딩 자동화 시스템의 랜섬웨어 형태의 CAG웨어라는 부분인데 이게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예요. 랜섬웨어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빌딩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는 되게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부 위협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가장 쉬우면서도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많은 트렌드로 이제 트렌드라고 하면 이제 악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미국에서 공장 쪽 주차장에다가 USB 100개를 뿌렸답니다. 그런데 한 2시간, 3시간 있다 보니까 3개만 남았더래요. 그럼 97개가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97개를 보통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그 USB를 사용하겠습니까? 궁금하잖아요. USB를 받았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업무 PC에다 한번 꽂아봤을 거고 또 아니면 뭐 제어 시스템에다 한번 꽂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낚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방안을 찾아야 될까요? 자산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컨트롤을 하면 우리가 몇 개는 PC가 몇 개가 있고 어떤 제어 시스템이 있고 그거에 대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업데이트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고객분들도 많이 이제 업데이트를 주문하시지만 이제 같이 협업하는 이제 벤더분들한테 많이 업데이트를 시키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솔루션을 보면 그걸 딱 해서 보면 우리는 10개의 솔루션에 10개의 PC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걸 꼽아가고 테스트해보니까 2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고 관리자라면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들을 내가 파악하는 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텍션이죠. 그래서 취약점을 파악했는데 그럼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이걸 방어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근데 이게 어떤 패턴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관심은 있어요. 근데 관심은 있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이거를 가지고 봐야 돼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 솔루션을 도입하느냐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의식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방향성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고, 네 번째는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디텍션에 대한 부분이고 옵티마이션. 어떤 부분은 이제 고객분들하고 이런 사이버 얘기를 하면 그래요. 이런 솔루션을 갖고 가면 좋습니다. 그럼 요거 도입하면 100% 커버 되느냐? 100% 이제 보안에 대해서 완벽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보안은 100%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100%를 가기 위한 가장 그 갭을 줄이는 게 보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제안을 좀 드리는 부분이, 슈네더 일렉트릭은 최근 클라로티라는 OT 회사와 펀딩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그 엣지라는 부분이 있고 CTD 그리고 SRA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엣지는 말씀 그대로 아까 자산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자산이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저 솔루션을 통해 갖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PC를 한 대 갖고 있으면 PC 한 대만 관리한다고 보지만 그 PC 한 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카드가 3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쟤를 통해서 보면 3개가 뛰어나옵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부분은 연결했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면 그게 과거에 계속적으로 취약점으로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엣지라는 솔루션이 있고, 그 CTD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통신에 대한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 나오면 TV에 나오면은 뭐 디도스 공격 이런 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이 네트워크가 평상시 이제 AI하고 그 계속 통신하는 부분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학습을 하면 얘가 보통 하는 통신이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팍 튀어요. 그럼 어브노멀한 액션이니까 그런 부분을 잡아낸단 말이죠. 그럼 그때 이제 관리자는 그런 포인트를 받게 되면 어떤 그게 진짜로 취약점이고 어떤 악의적인 행태라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SRA, 아까 이제 뭐 그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통해서 원격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고만 했는데, OT 환경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24시간 오픈되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나와 약속을 해서 내가 서비스를 들어갈 때에는 안전한 룰을 통해서 내가 accept를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OT 네트워크에 대한 최적화된 부분을 가지고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세 개의 구성을 가지고 OT 입장에서 뭔가를 관리하고 한다 그러면 아마 최소한도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KPI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또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좀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 제어를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솔루션을 드리고 이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관리 체계를 이제 보안이니까 믿어야 돼. 보안의 가장 그 백그라운드는 트러스트거든요. 너희들의 시스템을 우리가 쓰지만 결국은 내 책임이야,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베이스로 올려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개 이제 빌딩들이 많은 지역별로 많이 있으면 아예 그 빌딩에 관리하는 쪽에다가 다 보안에 대한 사람들을 심을 수 없으니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베이스에 올려가지고 그걸 시험적으로 다 올려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전체를 관장하게끔 이러한 베이스로 요새는 트렌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여가 돼 있다. 우리는 뭐 지식도 많이 떨어져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믿으니 너희들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관제해줘. 우리 매니저 관리를 해줘. 이런 쪽의 솔루션으로 저희가 어프로치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사례만 좀 볼게요. 미국에서 있는 메이저 병원의 네트워크가 침해 사고를 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총 6개 병원의 랜섬웨어를 통해서 임팩이 갔고요. 그 랜섬웨어를 통해서 손실된 금액이 약 50밀리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탈취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운영의 셧다운을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피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팩입니다. 난방 공조 시스템 목표로 해가지고 셧다운을 시켰고요. 거기에 대한 피해액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권한을 많이 준 거예요, 관리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 권한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슈나이더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